1900년 12월 26일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제도 외곽의 작은 배가 플래너리 제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헤스페루스호였습니다. 선장 제임스 하비는 등대를 바라보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크리스마스 밤인데 등대에 불이 꺼져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다음날 아침에도 여전히 꺼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등대지기들은 절대 불을 끄지 않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든 눈이 내리든 항상 등대는 켜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배가 섬에 도착했을 때 하비 선장은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선착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등대지기들이 내려와 환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부하들과 함께 가파른 계단을 올라 등대로 향했습니다. 등대 문은 닫혀 있었지만 잠기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기묘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깨끗했고 식탁은 치워져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먹다 남은 음식이 있었습니다. 시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3명의 등대지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임스, 듀켓, 토마스, 마샬, 도널드, 메가더 모두 사라졌습니다. 마치 증발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하비 선장은 섬 전체를 수색했습니다. 플래너리 제도는 작은 무인도입니다. 가장 큰 섬도 면적이 크지 않습니다. 숨을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사람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안가를 따라 걸어보니 이상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서쪽 부두에 철제 난간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거대한 힘이 가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위에는 해초가 높이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높은 곳까지 파도가 찼다는 증거였습니다. 등대 입구 근처에서 2벌의 우비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3번째 우비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3사람 중 1명은 우비도 입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는 뜻이었습니다. 12월의 스코틀랜드 바다는 혹독합니다. 누가 그런 상태로 밖에 나갔을까요? 등대 일지를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기록은 12월 15일이었습니다. 듀켓의 필체였습니다. 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마샬이 기도하고 있다. 메가더는 말이 없다. 나도 두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기상 기록에는 그 시기에 큰 폭풍이 없었습니다. 왜 듀켓은 폭풍이라고 기록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스코틀랜드 등대위원회가 공식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관 로버트 뮤어헤드가 파견되었습니다. 그는 섬의 모든 흔적을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그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등대 내부는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식기는 씻겨져 있었다. 등대 램프는 청소되고 기름이 채워져 있었다. 모든 것이 평소처럼 관리되고 있었다. 하지만 현관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2벌의 우비와 장화가 제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듀켓의 것은 없었다. 이것은 듀켓이 우비를 입고 밖으로 나갔다는 의미였다. 마샬과 메가더는 우비 없이 나갔거나 아예 밖에 나가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부두에서는 거대한 파도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높이 30m 이상의 절벽까지 해초가 달라붙어 있었다. 철제 난간이 휘어지고 밧줄이 끊어져 있었다. 보통 폭풍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파괴력이었다. 뮤어헤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2월 중순 거대한 폭풍 파도가 섬을 덮쳤다. 듀켓이 먼저 밖으로 나가 상황을 확인하려 했다. 거대한 파도가 그를 휩쓸었다. 마샬과 메가더가 그를 구하려 급히 뛰쳐나갔다. 우비를 입을 시간도 없었다. 하지만 또 다른 파도가 3사람 모두를 바다로 쓸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에는 의문이 많았습니다. 첫째, 왜 12월 15일 이후 일지가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날 사라졌다면 12일 동안 등대불이 꺼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인근 선박들은 12월 중순까지 등대불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둘째, 왜 마샬과 메가더는 우비도 입지 않고 나갔을까요? 아무리 급해도 몇 초면 우비를 집을 수 있습니다. 셋째, 파도가 등대까지 올라왔다면 등대 내부도 젖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건조하고 깨끗했습니다. 넷째, 3사람이 동시에 파도에 쓸려갔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3명의 숙련된 등대지기가 모두 바다의 위험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섯째, 시체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바다에 빠졌다면 적어도 일부는 떠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섯째, 듀켓의 일지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마샬이 기도하고 있다는 대목입니다. 마샬은 경험 많은 등대직이었고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폭풍 정도로 기도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일곱째 메가더는 말이 없다는 부분도 기묘합니다. 왜 말이 없었을까요? 무엇을 받기에 말을 잃었을까요? 여러 대한 이론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살인 이론입니다. 세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어 한 명이 다른 두 명을 죽이고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고립된 섬에서 몇 주씩 함께 지내다 보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할 수 있습니다. 작은 갈등이 폭발할 수 있죠. 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폭력의 흔적도 없고 동기도 불명확합니다. 세 사람은 평소 잘 지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고 이론입니다. 한 명이 절벽에서 미끄러져 떨어지고 다른 두 명이 구하려다 함께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납치 이론입니다. 밀수업자나 해적이 섬에 왔고 등대지기들을 납치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왜 납치했는지 이유가 불명확합니다. 등대지기들은 돈도 없고 중요한 정보도 없었습니다. 네 번째는 외국 스파이 이론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전야였기에 독일 스파이가 관련되었다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역시 근거 없는 소문이었습니다. 다섯째는 해양 괴물 이론입니다. 거대한 오징어나 미지의 바다 생물이 세 사람을 공격했다는 상상입니다. 19세기 말 거대 오징어 목격담이 많았기에 이런 추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등대는 절벽 위에 있습니다. 바다 생물이 올라올 수 없습니다. 초자연적 설명들도 등장했습니다. 플래너리 제도는 오래전부터 유령 이야기로 유명했습니다. 켈트 신화에서 이 섬들은 저주받은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고대에는 이교도 의식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이 섬에 가면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등대가 건설될 때도 노동자들은 이상한 경험을 보고했습니다.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도구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섬의 분위기가 불길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1900년 사건 이후 이런 전설들이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다의 정령이 세 사람을 데려갔다고 믿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유령배가 나타나 그들을 납치했다고 상상했습니다. 1912년 시인 윌프리드 윌슨 깁슨이 이 사건을 소재로 시를 썼습니다. 플래너리라는 제목의 시였습니다. 시에서는 세 등대지기가 폭풍과 싸우다 바다에 삼켜지는 모습을 극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시는 매우 유명해졌고 사건을 더욱 신비롭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적 상상과 실제 사실은 달랐습니다. 깁슨의 시는 낭만적이었지만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는 플래너리 등대 사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018년 영화 더 라이트하우스 키퍼스가 이 사건을 각색했습니다. 영화는 세 등대지기 사이의 심리적 갈등과 관계를 다뤘습니다. 고립과 공포가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줬죠. 물론 실제 사건과는 다르지만 분위기를 잘 살렸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이 사건은 계속 연구됩니다. 2020년 한 기상학자가 흥미로운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1900년 12월 중순 이례적인 기상 조건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서양에서 발생한 거대한 폭풍이 스코틀랜드 북부를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폭풍의 중심이 플래너리 제도를 비껴갔기에 육지에서는 감지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섬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몰아쳤지만 본토에서는 잔잔했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당시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특정 조건에서 40m 높이의 괴물 파도가 생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파도라면 등대 아래 부두까지 쉽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을 순식간에 쓸어갈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과학적인 설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의문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영원히 정확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새 등대지기는 비밀을 가지고 바다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12월 15일 오후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기상 관측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섬 주변은 격렬했습니다. 듀켓이 일지에 공포를 기록했습니다. 마샬은 신께 기도했고 메가더는 겁에 질렸습니다. 폭풍은 며칠간 계속되었습니다. 등대를 관리하며 그들은 긴장 속에서 지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듀켓이 부두 상태를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우비를 입고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샬과 메가더는 걱정되었습니다. 그들은 급히 뛰쳐나갔습니다. 우비를 챙길 겨를도 없었습니다. 부두에 도착했을 때 듀켓이 파도에 휩쓸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그를 구하려 했습니다. 바위에 매달린 밧줄을 붙잡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대한 괴물 파도가 몰려왔습니다. 세 사람 모두를 한 번에 집어삼켰습니다. 그들의 몸은 거센 해류에 휩쓸려 깊은 바다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설명입니다. 극적이지 않고 초자연적이지도 않습니다. 단지 바다의 무서운 힘과 불운이 겹친 비극입니다. 플래너리 등대는 1971년까지 운영되었습니다. 그 후 자동화되어 사람이 상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무인 등대로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섬은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출입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때때로 연구자나 역사가들이 방문합니다. 그들은 120년 전 사라진 세 사람을 기억합니다. 제임스 듀켓, 토마스 마샬, 도널드 메가더. 그들은 자신의 임무를 다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등대지기는 위험한 직업이었습니다. 고립된 섬에서 혹독한 날씨와 싸우며 선박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희생 덕분에 수많은 배와 사람들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플래너리 사건은 그런 등대지기들의 헌신을 상기시킵니다. 동시에 바다의 무서운 힘도 보여줍니다. 인간은 아무리 준비해도 자연 앞에서는 작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파도 한 번에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다의 진실입니다. 아름답지만 무섭고 평온하지만 치명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 등대지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거대한 파도가 그들을 삼켰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무언가였을까요? 진실은 차가운 대서양 어딘가에 잠들어 있습니다.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스터리는 계속됩니다. 플래너리 등대의 불빛처럼 어둠 속에서 빛나며 우리를 부릅니다. 기억하라고, 궁금해하라고, 경외하라고 말이죠.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미스터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